정육식당이라는 게 다 잘 맞지 않아요. 이게 세법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재 정육식당, 뭐 강남 정육식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고기 같이 팔고 고기 구워 먹게 해주고 이거를 정육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기만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가는 고깃집에 가면 고기가 과세로 팔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고깃값의 10%가 더 붙냐 안 붙냐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육식당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가는 정육식당은 세법적으로 이 부가세 면세와 과세를 겸용하는 정육식당의 규정을 맞춰놓은 데들이 잘 없어요. 세법적으로 고기는 면세를 받고 우리가 구워 먹는 거는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군데가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회식할 때 많이들 가잖아요, 정육식당. 그런 데 가서 보면 테이블에 앉아서 옆에 돌아보면 고기 자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법적으로는 정육식당으로 신고가 어려운 거죠. 지방을 이제 가시거나 좀 공간이 넓은 식당들을 가시게 되다 보면 정육점을 따로 빼놓고 코스도 정육점에서 따로 찍고 고깃집은 고깃집대로 따로 찍고 이러한 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세법의 규정을 지킨 정육식당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간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출입문이 달라야 돼요. 근데 출입문을 다르게 따는 데들은 많이 없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육식당 중에서도 이제 서버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구워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기 구워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고기는 고기대로 사와서 자기네가 구워 먹어야 그게 정육식당이에요. 그럼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육점 따로, 그 다음에 식당 따로.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면세와 과세 겸용 사업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육점 따로, 이 식당 따로, 사업자는 하나로 쓰면서 출입문이 달라야 되고 포스가 2개가 달라야 돼요. 포스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매출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꽃집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기 팔아서 난 매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꽃집보다 여기는 더 중요한 건 고기값이 꽃값보다 비싸요. 그러면 이 고기값에 보통 저희가 소고기를 먹으면은 요즘 1인분에 정육식당에서는 2, 3만 원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10%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3,000원씩 더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분이 예를 들면 저희 뭐 3명, 4명에서 갔을 때 계속 이게 붙는다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반면에 정육식당으로 하는 거의 장점은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고기를 10%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게 내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육식당이 고기값이 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고기를 다른 데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안 내도 된다 라는 부분에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실제 사례인데 세무서 직원들이 회식을 한 거예요. 정육식당에 와서. 세무서 직원이? 아니 뭐 올 수 있잖아요. 있죠. 올 수 있잖아. 아니 뭐 고기 맛있다 그래서 왔어. 근데 정육식당이래. 뭐 이름만 정육식당이겠지 했는데 보니까 내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소고기 4인분이요 하면 점원이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4인분이요 하고 고기를 갖고 와. 그 다음에 와서 구워줘. 이거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정육식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정육식당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신고하고 있지? 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가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육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구조로. 출입문을 따로 따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고기 먹는 테이블에 옆에 사장님이 고기 썰고 계시고 사장님 2인분 추가요 하면은 2인분 갖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많이 제재를 못 하죠. 제재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막 매출이 큰 데도 아니고 정육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이게 너무 세법이 과도한 거 아니냐, 남은 뭐 10%를 우리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안 받아서 안 내는 건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과하게 막 이거를 단속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거래처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기간이 오래됐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지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세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정육식당을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형식은 다 맞춰놔야 돼요. 실제 그냥 동네 주민들한테도 정육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실제 정육점인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인테리어를 하실 때도 출입문을 구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공간 하나에서 우리가 정육식당을 하는데 막 칸막이를 그냥 우리가 막 간이로 쳐놓은 거야. 이런 거는 공간이 구분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게 실질로 구분이 되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이러한 부분을 잘 세팅을 안 해놓으시고 정육식당을 운영을 하시다가 혹여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이거는 면세 매출이 아니다, 과세 매출이다, 10% 납부해라 라고 해야 되다 보면은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정육식당을 창업을 하실 때는 해당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소고기 먹고 싶네요. 네. 네.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남녀 사이에 소고기집을 갔는데 좋은 오빠다. 이런 건 없다.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오빠는 돼지고기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누가 소고기를 사준다라고 하는 건 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심을 꼭 눈치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